우리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거지? 당신이 그렇게 약속했잖아. 약속? 그게 진짜라고 믿었어? 그냥 잠깐 재밌는 거였을 뿐인데? 뭐라고? 당신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걸 줬는데. 몸 주고, 돈 주고, 영혼까지 줬다고? 그래서 뭐? 나는 내 남편처럼 책임질 생각 따위 없었어. 그럼 난 대체 뭐야? 그냥 내 남편 돈 좀 빼먹고, 내가 좀 즐기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 솔직해지자. 넌 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돈이 필요했던 거잖아. 아니야, 나는 진심이었어.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난 이제 끝났어. 내 돈도, 내 집도, 내 남편도 없지? 그러면 나한테도 남은 게 없다는 거야. 꺼져. 안녕하세요. 저희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경기도 이천에 살고 계신 문대일 씨가 당한 충격적인 배신과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년을 함께한 아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한 남성의 삶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연을 전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0을 넘긴 남성입니다. 오랜 세월을 열심히 일하며 사업을 일궈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5년 전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고도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하며 가정을 돌봤고, 저는 회사를 운영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아온 삶. 저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업이 안정된 덕분에 이제는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바쁜 업무를 처리하고 직원들과 미팅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어야겠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각자의 생활이 바쁘고 아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평소에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업무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 저는 차를 몰고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손님이 왔나 보다 하고 넘기려 했죠. 하지만 차 번호판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차 박재훈? 이 차는 제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 대표 박재훈의 차였습니다. 아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 시간에 우리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걸까요? 순간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지? 차에서 내려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집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내와 박재훈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더니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의 귀에 속삭이듯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박재훈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서로를 깊이 끌어안더니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여기저기 흩어진 옷가지들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박재훈은 거실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들을 당장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냉정해져야 한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분노를 삼키고 머릿속을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보안 카메라 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내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침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자. 그리고 음성 녹음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제부터 나는 철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박재훈. 그리고 너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는 배신을 목격한 한 남성이 철저한 복수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내와 그녀의 불륜 상대, 그리고 그들이 탐하는 남편의 재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찾고 철저히 무너뜨릴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죠. 아내와 불륜남이 침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노, 배신감, 절망 수십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다면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모른 척해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대로 문을 열고 쳐들어가면 그들은 놀라겠지만 결국 저만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람으로 끝나겠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닫고 차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머릿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늘 발뺌하기 마련이니까요. 실수였다. 그냥 친한 관계일 뿐이다. 그날은 우연히 만났을 뿐이다. 이런 말들로 빠져나가려 할 것입니다. 저는 즉시 침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메라에는 음성 녹음 기능도 함께 추가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불륜남 박재훈과 아내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넌 그냥 내 남편이랑 애들 다 두고 나랑 살 생각이야? 어차피 남편은 내 말이라면 다 믿잖아. 이혼하고 나면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 그래? 근데 내 남편이 순순히 돈을 주겠냐? 내가 애들한테 얘기하면 다 내 편 들 거야. 그러면 내가 돈을 가질 수밖에 없을걸? 내 남편이랑 내 새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 그러니까 당신이 도와줘야지. 난 모든 걸 걸었어. 넌 그냥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혼 진행되면 법적으로라도 확실하게 돈을 뺏어야지. 그래서 내 남편이 빨리 죽기만 기다리면 돼.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문대일 씨에게 용기와 힘을 그리고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우리 한번 다 같이 구독 한 클릭해 줍시다. 이때 여러분들의 구독으로 힘을 얻은 문대일 씨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다. 그들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저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들려준 몰래카메라의 녹취 내용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물론 상간남을 상대로도 하셔야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 소송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상간남 박재훈의 신상 및 재산 내역도 조사해서 그에 알맞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형사적인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절대로 감정적이거나 순간적인 분노를 절대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성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해서 결국 법정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부터는 철저한 계획 아래 모든 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박재훈. 그리고 너 이제 곧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아내와 불륜남의 대화를 들은 후 저는 모든 감정을 눌러 참고 철저히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팠고 속이 더부룩하며 음식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증상에 결국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를 마주하고 증상을 설명하자 의사는 대장 내시경과 CT 촬영을 권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며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누시죠. 그 말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한동안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타깝게도 대장암 사기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말기입니다. 그 한마디가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말기요?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미 암세포가 퍼져 있어서 수술보다는 완화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남은 걸까요? 이제 제가 가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의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 생존 기간은 길어야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반년,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와 불륜남의 배신, 그리고 제게 주어진 시한부 선고.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복수를 끝내고 아이들에게 마지막까지 좋은 아버지로 남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곧 세상을 떠난다는 것도, 엄마가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것도,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날, 아이들에게 여행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아이들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아내도 별다른 반응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여행지에서도 불륜남과 연락을 주고받을 거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을 가기로 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이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가는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 우리 이번 여행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진도 많이 찍어요. 딸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많이 남겨야지. 추억을 마지막으로 남겨야지. 아내는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분명 또 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여행만큼은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길 겁니다. 우리는 유명한 관광지를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행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행 내내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은 방에 혼자 남아 전화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누구와 통화를 했을까요?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여기서 사진 찍어요.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들 옆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이 아이들에게 남는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저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내와 불륜남, 그들은 여전히 저를 속이며 돈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복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배신을 목격한 순간부터 저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은 순간적인 분노 해소일 뿐, 그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더 냉정하고 철저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내 돈과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려 했다면 나는 그들의 꿈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저는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단호한 목소리로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모든 경제적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을 찾아가 공동명의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고객님, 공동계좌를 해지하면 배우자는 이 계좌에 접근 권한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서명란에 펜을 눌러 적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행하세요. 은행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공동계좌는 즉시 해지되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더 이상 내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내가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내 명의의 카드로 수백만 원씩 쇼핑을 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그 카드를 다시 긁는 순간 결제 실패 메시지만 뜰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날 저녁 아내가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갑자기 카드로 현금을 좀 뽑으려고 했는데 잔액이 모자란다고 나와. 무슨 일인지 알아?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야. 내 애인한테 줄 돈이 아니지.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 내가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대는 끝났어.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박재훈을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급히 박재훈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박재훈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홀짝이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 우리 큰일 났어. 지금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러나 박재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 살기로 했잖아. 이제부터 우리끼리 잘 살면 되잖아. 그러자 박재훈은 비웃듯 웃으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건 돈이 있을 때나 하는 거지. 지금 돈도 없는데 뭘 같이 산단 말이야?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로 약속했잖아. 나는 너한테 모든 걸 줬어. 몸도 주고, 돈도 주고, 내 마음, 내 영혼까지도 다 줬다고. 그러나 박재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하하,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즐겼을 뿐이고 한번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야.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 박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한 모금 빨며 말했습니다. 그냥 애초부터 그런 거였어. 내가 착각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는 진심이었어. 그러나 박재훈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난 너한테 진심이었던 적 없어. 그 순간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라는 너 하나만 믿었어. 그러나 박재훈은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듯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돈도 없고 매력도 없어. 끝난 거야. 그리고 그는 아내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내는 홀로 남겨진 채 절망 속에서 오열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조차 박탈할 것입니다.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끝낼 차례입니다. 아내와 박재훈, 그들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탐하고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고 이제 나는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이혼 소송 당일 법정에는 아내와 박재훈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그들을 철저히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를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법정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확실한 승소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몰래카메라 영상과 음성 녹음,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차례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배우자의 불륜을 명백히 입증할 증거를 제출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재훈과 아내가 나눈 대화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내 남편이랑 내 새끼들이 돈 주냐? 그냥 조용히 끝내면 너도 1원도 못 받을걸? 그래서 내 남편이 빨리 죽기만 기다리면 돼. 이 순간 아내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법정 안에서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고 판사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증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은 원고가 직접 확보한 것입니까?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원고의 자택 보안 카메라에서
확보한 원본 영상입니다. 아내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재판장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피고는 진정하십시오. 이 증거는 조작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 순간 아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 피고 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판사의 질문에 박재훈의 변호사가 잠시 서류를 정리하던 이에 상 밖에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 박재훈은 이 관계가 단순한 일시적 만남이었으며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 아내가 적극적으로 접근해왔음을 주장합니다. 그 순간 아내는 경악하며 박재훈을 쳐다봤습니다. 뭐? 그러자 박재훈은 아내를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난 너한테 진심이었던 적 없어. 그냥 잠깐 즐긴 거였다고.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박재훈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너 이럴 수 있어? 그러나 박재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짜 질척대네? 내 남편 돈이나 뜯어내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이 장면을 지켜보는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한동안 법정을 조용히 살펴본 후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피고 아내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에 있어 피고의 몫을 최소화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순간 아내는 고개를 떨구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녀에게 남은 삶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아내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나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기회는 줬어. 내가 그걸 버린 거야. 나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다가 더 이상 볼 이유가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됩니다. 법정에서 패배한 아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박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그녀는 직접 박재훈이 머물던 고급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경비원의 싸늘한 한마디였습니다. 박재훈 씨요. 이미 이사 갔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로 했는데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여기에 있었는데. 글쎄요, 한 3일 전부터 아예 안 보이던데요. 그녀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호음이 간 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이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설마. 그는 그녀를 철저히 버리고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급하게 은행 앱을 켜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425원. 그 순간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눈앞이 핑 돌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남편이 모든 계좌를 차단했고 그녀가 쓸 수 있는 돈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꺼내 ATM에 넣고 인출을 시도해 보았지만 잔액 부족,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으로 의지할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있잖아. 설마 나를 외면하진 않겠지? 그러나 그녀는 곧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엄마야. 잠깐 시간 좀 있니?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요? 엄마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할 말이 남아 있어요? 그녀는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하지만 딸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우리한텐 이제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휴대폰을 쥔 손을 떨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번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 엄마야.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변호사와 마지막 서류 작업을 끝내고 이제 남은 시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이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했고 나는 조용히 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나는 미련 없이 떠난다. 너희들은 강하게 살아가라. 나는 병원에서의 마지막 검진을 받으며 내 남은 시간을 실감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차분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한 나는 그저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나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그녀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해줄 말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와 나의 인연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내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은 많이 수척해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운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남길 유산도 내가 전하고 싶은 말도 이제는 모두 끝이 보입니다. 며칠 전 나는 남은 힘을 쥐어짜 유서를 완성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를 한 장 남겼습니다. 그 편지는 아이들이 내가 떠난 후 발견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딸아, 아빠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난다. 하지만 떠난다 해도 너희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빠는 행복하다. 너희가 힘들 때마다 아빠의 이 말을 기억해라.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사람을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말보다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봐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라.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이제 아빠는 편히 쉬겠다. 아빠를 너무 슬퍼하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거라. 사랑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봉투를 밀봉하며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이구나. 한편 나는 아내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불륜남에게 버림받은 지 오래였습니다. 자신도 육신을 지탱하여야만 하고 여태까지 남자들의 육체에 파묻혀 살아온 이력이 있던 사람이라 남자의 육신이 없으면 너무 힘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몸을 함부로 굴리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점차 친정 식구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내를 외면하였고 이제는 완전히 아이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받으며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아이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들, 딸 모두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결국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재산이 나와 아이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집이라도 남겨줘, 제발. 나는 이제 갈 곳이 없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철저히 사회적으로도 버려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실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이었다. 숨이 점점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지막 감정은 평온함이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제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봉투를 뜯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빠. 딸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끝내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절대 무너지지 않을게요.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원하는 대로 서로 지켜주면서 살아가자.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도 밝은 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 별은 마치 그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모습 같았습니다. 음악 조용하고 감동적인 마무리 음악.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히 쉬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